지난 편에 이어서 제2탄에서는 나머지 6가지 궁금증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CERB의 경우 근로자는 월 1,000달러까지만 벌 수 있었던 반면 CRB의 경우에는 월 최대 3,800달러까지 벌 수 있습니다. 단 38,000달러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금의 50%는 반환해야 합니다. CRB는 CERB처럼 지원금이 4주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신청 후 2주에 한 번씩 클레임을 해야 하는 EI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소득 손실 후 CRB를 신청하면 지원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2주의 심사 기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컨대 9월 27일자로 CRB를 신청한 경우에는 2주가 지난 10월 11일에 첫 번째 CRB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CRA는 이 심사 기간 동안 신청자의 구직 활동 여부를 검토합니다. CERB는 CRA와 서비스 캐나다 두 곳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CRB 신청은 CRA를 통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EI 신청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맞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던 CERB와는 달리 CR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RA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RA는 첫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내로 신청을 위한 포털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의 신청건에 대해 10월 12일에 첫 번째 CRB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모든 클레임은 60일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 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이들은 60일이 끝나는 12월 10일 전까지 클레임을 마쳐야 합니다. CRB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거나 줄어든 소득의 50% 이상을 다시 벌게 된 경우, 고용주의 직장 복귀 요청이나 새로운 잡 오퍼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 사업 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경우, CRB 청구 기간 동안 캐나다 회생 병가 혜택인 CRSB나 캐나다 회생 간병 혜택인 CRCB를 받은 경우, 신청한 2주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EI는 일주일에 최소 500달러 또는 연장된 부모 혜택과 관련해 주당 300달러의 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I 수혜자도 CRB와 마찬가지로 최소 26주간의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EI의 지원이 가능한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등 SIN 넘버가 900으로 시작되는 자,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 CRA를 통해 CERB를 받았지만 지난 1년간 120시간을 근무했고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EI 신청자는 실직 후 첫 2주가 지나야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CERB에서는 EI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10월 11일부로 첫 지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사용하는 신청자의 80% 이상이 심사를 통해 자격이 있는지 검토된 뒤 약 3일 후인 10월 14일에 첫 지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들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청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I 수령자는 EI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합당하고 지속적인 구직 노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고용주에게 연락하기,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잡뱅크 등록 및 검색, 구직 신청서 제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